안녕하세요.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35쪽의 송풍기 부분입니다. 송풍기의 그 이제 종류들의 또 이제 특징, 그다음 여기에 대한 그 설계 내지는 뭐냐면 동력 계산 이런 부분까지 이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635쪽을 펼치십시오. 635쪽입니다. 우리 교재. 자, 635쪽입니다. 교재 635쪽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송풍기가 나와 있습니다. 송풍기 그림과 함께 저 이제 그림을 그 최대한으로 실물 형태로 이제 제가 한번 이게 전문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뭐냐면 실물처럼 뭐냐면 그린다고 그렸는데 나타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잘 한번 참조해서 그 그라데이션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 주십시오. 먼저 이제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익형이 있습니다. 다익펜 이렇게 말하고 레디얼 펜, 그 다음에 터보 펜, 익형 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향 날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향 날개. 요 이제 다익형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같은 데도 그러니까 배풍기 이런 쪽에 그다음에 주방 이런 쪽에 배풍기로 많이 쓰는 겁니다. 저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걸 직접 보지를 못하죠. 저도 한 10년 가까이 이제 과장으로 그러니까 설계 쪽에 그 시설 쪽에 담당을 하면서 직접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모타 같은 경우 이제 코일 같이 코일이죠. 이 유도 코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마키다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일본 용어입니다만은 그것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교체할 정도로 그렇게 직접 이제 할 정도로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저런 송풍기를 직접 뜯어가지고 뭐냐면 저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일일이 뭐냐면 전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냐면 본 것도 여기에 이제 보지 못한 그런 형태의 이제 송풍기 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냐면 과장까지 근무하면서 10년 가까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좀 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좀 이게 지금 1차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종류를 쓰라 뭐 이런 형태 이제 2차는 없을 것이고 1차용으로 이제 주로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저 책은 고딕체로 처리를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향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향 날개, 지금 후향 날개입니다. 이 젖혀져 있죠, 날개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런 특징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날개라는 겁니다. 이거는 칼날과 같이 이렇게 뭐냐면 쭉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이제 평판 또는 이제 레디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펜이에요. 요 펜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날개형이라 해가지고 좀 뒤로 뭐냐면 바짝 그냥 누워져 있죠. 그래서 익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비행기 날개형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특징들을 보게 되면 전향 날개, 다익형은 주로 이제 저압, 대풍량을 요하는 것이고 효율하고 풍량하고 정압하고 이것이 이제 각각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징이 뭐가 됩니까? 높은 압력 손실에서는 송풍량, 여기 이제 더 추가를 해도 돼요. 효율, 송풍량이나 효율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게 전향날개형이 그렇습니다. 다익형이 그래요. 그 다음 이제 후향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부하 송풍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송풍량이 증가해도 동력이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읽어주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고온, 고압에 이제 대용량에 적합한 거고 주로 뭐냐면 그렇게 고온, 고압에 적합하기 때문에 압입속 통풍기로 밀어넣는 형태의 통풍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이제 버너에
버너 옆에 붙어가지고 버너 앞에 붙어가지고 그 로 내로 뭐냐 밀어넣는 공기 1차 공기 있죠. 그거는 주로 뭐냐면 저 후양 날개형을 주로 씁니다.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 날개형은 자기 청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분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쌓이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날같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퇴적하는 부위가 자연적으로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게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시멘트, 사료, 톱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송을 할 때 방사 날개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효율은 어떻게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비행기 날개형은 익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근간에 와가지고 이제 주목받는 그런 이 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후양 날개형, 터보형을 이제 정밀하게 터보형을 이제 좀 이제 개선한 그러한 형태의 이제 팬이 되겠습니다. 원심력 송풍기 중에 이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효율이 높고 소음이 이제 적고 고속 회전이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걸 한번 보셨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어느 것이 효율이 높으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이게 공부하기가 좀 귀찮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뭐냐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뭐냐면 한 문제씩 툭툭 나오는데 이게 그 공부를 안 하자니 그렇고 공부를 하자니 귀찮고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2차까지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1차 할 때 그래도 뭐가 됩니까? 한 문제가 5점인데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제가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류형이 있습니다. 충류형.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보는 겁니다. 요 프로펠러형은 왜 천정에 이렇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운지 같은데 천정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천천히 이제 돌아가는. 그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에어컨이 없을 때 그런 이제 장식용으로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만 큰 날개가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기류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충령이 있습니다. 저 원통 충령. 이런 것들은 이제, 냉각탑,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날개형. 고정 날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인형이라는 게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송풍기로 이제 뭐냐면 사류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횡류팬. 이제 이거는 횡단 흐름을 가지는 송풍기니까 횡류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풍관에 붙은 원심팬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자, 송풍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런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복에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정리하는 요령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 생각하면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먼저 이제 효율 관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효율. 그러니까 송풍기는 뭐니 해도 뭐가 되면 효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상당히 문제 있죠. 그래서 이제 효율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효율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코를 갖다 붙여가지고 코. 그 이 전라도 사투리를 하게 되면 코피 터져버렸다. 이거를 그러니까 전라도로 하게 되면 코피 터블다. 코피 터블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산업위생관리기사 공부하느라고 코피 터져버렸다. 코피 터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피 터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익후평전이라고 한번 달아보세요. 여기에 이제 익후평전. 자, 여기 뭐가 됩니까? 다익형입니다. 이거는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 그러니까 플레이트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플레이트. 이거는 터보형입니다. 터보형입니다. B는 비행기 날개형이에요. 이게 이제 P라고 제가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형이고, 이거는 후향 날개형. 후향. 이거는 익형. 이거는 후향. 이거는 평판. 이거는 전향. 그러니까 전향 날개형이 다익형입니다. 플레이트형이 평판형이에요. 플레이트형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플레이트형은 다양하게 뒀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방사. 왜 그러냐면 요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거 봤지만 이 송풍기가 이러한 형태로 보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그냥 뭐냐면 칼날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사형입니다. 여기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방사형 이렇게 말합니다. 평판형, 레디알형이라고도 합니다. 레디알. 그러니까 뭐냐면 플레이트형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플레이트형은 평판형이라고도 하고 방사형이라고도 하고 레디알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랬을 때 뭐냐면 이게 이제 피터블다, 익후평전. 그래 익살스럽고 후득한 사람은 평소에 뭐가 됩니까? 앞날이 창창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익후평전. 그 다음에 이제 풍량을 합니다. 풍량의 크기 이제 순서를 잡아요. 풍량이 어느 것이 큰가 이걸 보는데 풍나 네, 여 이렇게 하면 되세요. 풍 하나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수도 잘 이야기한다 그랬죠. 풍 하나 내놔봐. 그러죠. 그 지금 풍 하나 내놓으면 이제 청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뭐냐면 풍을 자꾸 꼭 쥐고 있는 거지 안 내놓고. 그래 풍 하나 내놔봐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게 이제 1번이에요. 풍량이 1번이에요. 요거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어떻게 됩니까? 3번이 되겠죠. 풍량의 순서입니다. 어느 게 풍량이 제일 크지? 그러면 얘가 풍량이 제일 커요. 비행기.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낮은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터보형이 풍량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높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하게 되면 1500 정도 돼요. 1이니까 이게 15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충 뭐가 되느냐면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 요거는 얼마 정도 되지? 그러면 이제 네 번째니까 네 번째 이거는 900 정도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얘가 제일 많은 게 1500이니까 2번은 뭐가 됩니까? 이 900보다는 1500보다 어떻게 됩니까? 요 낮고 900보다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하게 되면 저 숫자가 뭐냐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풍 하나 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정압이죠. 정압은 여기 이렇게 하면 정말 그래 풍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풍을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풍을 이렇게 내줘 버린 거예요. 내주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어이 진짜 청단을 해버린 거예요. 뭔 일이래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짜고 치는 고수도반이냐 이게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진짜 풍을 내줘 버렸으니까 뭔 일이래 뭐 이렇게 이제 저 강원도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 1 요게 2 예 요게 네 하니까 네 번째입니다. 요게 3번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제 정압의 크기 순서예요. 여기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 3, 4. 그러면 이제 효율의 순서죠. 이거는 효율의 순서입니다. 비행기 익형이 제일 효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터보형, 그 다음에 플레이트형, 다익형이 효율이 가장 낮은 거예요. 효율의 순서를 외웠죠. 풍량의 순서를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풍 하나 내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풍량의 순서를 알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풍을 내줘 버린 거지. 정말 뭔 일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진짜 코피 터지게 이제 그런가 말 그대로 코피 터지게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용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뭐냐면 세부적으로 재밌게 그냥 만들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착안을 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와이프가 자기한테 자기는 뭐냐면 특한 게 자기 장점인데, 그리고 정말 다 좋은데 열받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 정신줄을 놔버린다는 거죠. 욱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느냐면, 자, 비행기 날개형은 터보형을 어떻게 됩니까? 정밀하게 개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고, 효율이 뭐가 됩니까? 이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효율도 높아요. 효율이 뭐냐? 맥시멈이죠.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효율이 여기가 1등이니까 효율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한계라는 것은 한계 부하 특성을 갖는 게, 여기에 뭐냐면 터보형은 한계 부하 특성을 갖는 게 특성이에요. 부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 부하 말 나오면 이건 무조건 터보형을 탁 찍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자기 장점이다. 요거는 뭐가 되죠? 자기 청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청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다 좋은데 정말 다 좋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다 좋다. 이게 뭐가 됩니까? 저압. 그 다음 다 좋다. 다. 대풍량. 여기에 뭐냐면 적합한 송풍기가 다익형이에요. 저압이고 대풍량에 적합한 거예요. 그거 다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열받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풍량이죠. 그러니까 풍량이 규정보다 이렇게 뭐냐면 높아진 거예요. 용량이 높아진 겁니다. 높아지면 이게 잃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효율이 어떻게 돼?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 다음 뭐냐면 풍압도 떨어집니다. 압도 뭐냐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효율과 풍압이 뭐냐 급감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의 아주 그러니까 좀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익형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딱 가지고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해부를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요 표를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를 해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먼저 이거부터 문제를 몇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예상 문제 1번. 다음 설명하는 송풍기의 종류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소요 정압이 떨어져도 동력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므로 시설 저항 및 운전 상태가 변해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한계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계부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부하를 갖는 게 뭐가 됩니까? 터보형이죠. 여기 지금 뭐냐 골라라는 거 아닙니까? 1번 충유형, 2번 펠로, 그 다음에 3번 다익형, 4번 터보팬형. 답은 뭡니까? 터보팬이죠. 요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면밀하게 뭐냐면 디테일하게 뭔가를 딱 그러니까 알아뒀다가 그게 뭐냐면 건물에 탁 걸리면 어디 딱 낚아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2번을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송풍량이 증가해도 동력이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한계 부하 송풍기라고 하는 거 뭡니까? 한계 부하 송풍기. 터보형이죠.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출제 빈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상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에 한 8번 정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상 문제 3번도 한번 보세요. 터보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터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 터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후향날개 송풍기라고도 한다. 여기에 뭐냐면 익후평전이라고 후향날개라고 하죠. 맞습니다. 송풍기의 가시기서의 회전 방향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다. 후향이니까 그렇죠. 고농도 분진 함유 공기를 이송시킬 경우는 집진기 후단에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후단 뒤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풍기 쪽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 이런 쪽입니다. 방사 날개형이나 전향 날개형 송풍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여기 효율의 순서를 뭐냐면 피터블 다 했죠. 그죠? 피터블 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행기형이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터보형, 플레이트형, 다이캐형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한 방사 날개형이나 방사 날개형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전향 날개형, 전향은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여기에 방사 날개형은 플레이트형입니다. 이거보다 효율이 뭐냐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되면 터보형이 비행기 날개형 다음으로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인가 이 과정에서 1, 2, 3, 4 중에서 제가 여기에 뭐냐면 거물을 딱 쳐놓은 부분에 거물코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사지선다형이 여기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뭐냐면 딱 정리를 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론 같은 것은 전부 다 걸러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게 시범을 보여줬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상문제 4번, 그 다음에 예상문제 5번, 그 다음에 예상문제 9번, 그 다음에 예상문제 10번. 이건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것과 같이 더불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42쪽에 예상문제, 종합연습문제 4번, 그 다음에 5번 종합연습문제 5번, 그 다음에 643쪽에 종합연습문제 5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645쪽에 종합연습문제 4번, 종합연습문제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중류식은 안 했습니다. 그 중류식보다도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해서 여기에 나오면 걸리는 물고기를 잡듯이 탁 낚아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 전후에 압력 변화 나와 있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차, 2차 뭐냐면 꼭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에요. 유효 정압과 유효 전압입니다. 저거 반드시 식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효 정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압은 니콜 해가지고 입구 정압 플러스 출구 정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울 때는 그러니까 유효 정압은 입구 플러스 출구 마이너스 뭐냐면 동압 입구 동압 이렇게 뭐냐면 이어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넣을 때는 뭐냐면 전부 다 뭐 절대값을 넣는 거예요. 입구 정압, 출구 정압, 전부 다 뭐냐면 동압도 전부 어떻게 돼요? 절대값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 절대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만 고려하는 겁니다. 숫자만 고려해서 바로 뭐냐면 그래서 PSF 이퀄은 입구 정압이니까 PSI 더하기 PS0 출구 정압이죠. 마이너스 PVI 이런 식이죠. 이렇게 공식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전압보다도 유효 정압이 훨씬 더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유효 전압, 이거는 유효 전압은 여기에 보게 되면 유효 정압에다가 뭘 하면 됩니까? 출구의 동압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출구 동압입니다. 이게 출구 동압. 유효 정압에다가 출구 동압을 플러스하게 되면 유효 전압이다. 이게 정압 더하기 동압 전압이죠.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풍관의 합인관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자꾸 묶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합인을 하죠. 이렇게 뭐냐면 공기를 이게 송풍기입니다. 공기를 막 이렇게 뭐냐면 밖으로 뭐가 되냐면 이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기에 관로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공기를 확 끌어당기죠. 합인을 할 때, 이 합인을 할 때 뭐가 됩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합인을 할 때는 합인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송풍기 앞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뭐냐면 덕트예요. 덕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송풍기가 있는데 송풍기 이 앞에 덕트에서 뭐냐 합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면 토출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거를 뭐가 되면 합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hợp인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송풍기 앞에 덕트 내에 여기에서 뭐냐면 플러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를 갖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가 되면 동합입니다. 동합은 플러스 합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체가 이동할 때는 무조건 뭐 동합은 0 이상입니다. 양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합인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합.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합. 이것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합이에요. 빨려 들어와야 되니까. 동합을 제외한 뭐가 됩니까? 전합, 정합은 마이너스 합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토출을 합니다. 여기에, 여기처럼 여기에 이제 토출을 합니다. 토출을 하게 되면 송풍기 어떻게 됩니까? 송풍기에 이게 뭐가 됩니까? 뒤쪽이죠. 뒤의 덕트, 뒤쪽, 뒤의 덕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송풍기 뒤의 덕트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토출되는 조작입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뒤니까 뭐가 됩니까?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공기가 이동하죠. 이동할 때는 뭐냐면 플러스 합을 갖는 게 뭐가 되죠? 동합은 무조건, 공기가 이동하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공기가 이동하면 무조건 동합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전합이나 정합,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토출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냐면 전합, 정합, 이것도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토출내는, 밀어내는 거니까. 이해가죠? 합인할 때와 밀어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림 자체가 여기에 합인을 하지 않습니까? 합인을 합니다. 송풍기가 여기 있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동합을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동합은 여기서 끌어당길 때 뭐냐면 양합을 갖는다. 양합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동합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가운데 있죠. 요점이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이 뭐가 됩니까? 일이 작용하는 것이 뭐가 되면 PT죠. 전압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벽면에 여기에 구멍이 있죠. 그죠? 이게 뭐가 되면 PS입니다. 그러니까 PS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PT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PT와 뭐냐면 PS. 그러니까 전압과 정압의 차가 뭐가 됩니까? 여기 동압이 나오죠. 그리고 유체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냐면 양압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25mm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관로 내에 뭐냐면 여기 벽면에 있죠. 벽면에 있는데 얘가 뭐 액주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만 벽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뭐가 되면 정압이 측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압이 측정되는데 이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죠. 공기가 끌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합인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너스 합을 가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죠. 끌어당기니까 얘가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는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뭐가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전압도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냐 합인하는 쪽은 전압과 정압이 마이너스고 동압은 무조건 공기가 움직인다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출구가 됐든 입구가 됐든 공기가 움직이면 무조건 어떻게 플러스예요. 그런데 뭐냐면 전압과 정압은 어떻게 됩니까? 입구, 출구, 흡입하는 쪽과 토출하는 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흡입할 때는 마이너스로 가고 토출할 때는 이 전압과 정압이 어떻게 플러스로 간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출구입니다. 출구. 이거는 이제 출구 쪽이죠. 출구 쪽입니다. 여기 출구 쪽이니까 보면 밀어내는 쪽이죠. 송풍기가 앞에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밀어내니까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죠. 정압도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죠. 동압도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필기해 준 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하나씩이 있습니다. 송풍기 동력 계산하는 거 저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저 동력 계산하는 식. 이 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론 그러니까 시험과 실기 시험에 꼭꼭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 중요한 식이에요. 이 식 체크해서 반드시 뭐냐면 알아야 되고 이 식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식입니다. 요거 저 식도 중요한 식입니다. 저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량 K, N의 뭐냐면 D의 3성, N의 1성.
그 다음 풍압은 뭐냐면 여기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형태죠. 동력은 K, D의 5성, N의 3성, 뭐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차원, 요거는 차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차원 해석. 저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기다 필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동력을 계산할 때요. 동력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SI 단위로는 킬로와트로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HP라고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불마력해서 PS로 이제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력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말의 힘, 뭐 호스파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HP가 이제 주로 이제 마력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냐면 몇 마력짜리냐 이렇게 묻죠. 그죠? 뭐 우리 저기 뭐냐면 자동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엔진이 몇 마력짜리야? 이런 거. 그다음 항공모함 같은 것도 몇 마력짜리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그죠? 마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력 아직까지 뭐냐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일유례 단위입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일유례 척도예요. 척도로 쓰는 거예요. 일율의 척도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율과 뭐가 되면 일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혀 달라요. 일율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되면 일율 했을 때는 일 하게 되면 이거는 에너지를 말하는 이거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칼로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일율이라고 그러면 이건 단위가 어떻게 되면 에너지에다가 나누기 시간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동력이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냐면 킬로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일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개념으로서 단순하게 뭐냐면 그냥 에너지다. 이거죠. 킬로줄, 킬로칼로리 이러한 형태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킬로와트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1을 갖다 붙이면 1kW 하게 되면 이것은 1율로 고치면 102kg 중, 요거 무게입니다. 메타 퍼 세크의 1율을 갖습니다. 요거는 1율의 단위입니다. 1율 값이 그래요. 1kW의 1율 값이 102kg 중 메타 퍼 세크입니다. 1초에 102kg 중을 그러니까 1m 옮길 수 있는 힘이다. 파워다 이거죠. 이해가죠? 그래, 요게 뭐냐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 시간이 없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일이 되는 겁니다. 일율이기 때문에 뭐냐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단위에. 그래서 이 값을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102. 그리고 이제 요게 마력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1마력, HP는 1마력은 0.746kW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마력으로 구하라 하더라도 킬로와트로 계산해가지고 0.746을 곱해버리면 저걸 보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력으로 다 바뀝니다. 그 두 가지 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항상 우선한다 이게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게 우선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동력은 일단 뭐가 돼요? 킬로와트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여기에 P라는 동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킬로와트로 구하는 겁니다. 리콜 합니다. 이게 목적지예요. 킬로와트로 구해야 됩니다. 출발 딱 합니다. 그럼 뭐냐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킬로와트의 뭐냐면 값이라는 것은 102kg 중 메다 퍼 세크의 뭐냐면 일율이 뭐가 됩니까? 1kW의 값이라고 그랬죠. 저걸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 단위 중에서 뭐를 저기다가 이제 잡아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산식에서 델타 P를 잡으셔야 돼요. 압력 손실을 잡아오시면 압력 손실의 단위가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 중 요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서 쓰겠습니다.
압력 손실의 단위가 킬로그램 중 퍼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뭐냐면 이 압력 손실은 킬로그램 중 퍼 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미리 H2로 이렇게 뭐냐면 쓴다. 우리 압력 환산할 때 했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요 델타 P를 쓰는 것은 델타 P는 이 단위를 갖는다. 킬로그램 중 퍼 제곱미터를 갖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게 뭐냐면 세제곱, 요게 뭐 제곱미터를 날려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곱하기 유량 Q를 하는 거예요. 예. Q를 하게 되면 유량 Q가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미터 퍼, 요건 이제 곱하기니까 요 칸을 메우겠습니다.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요 단위를 요렇게 뭐냐면 지워보세요. 요 단위 제곱하고 요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중 메타 세크가 나오죠. 나왔지 않습니까? 뭐가 되지? 이 값이 뭐냐면 이 값이 1kW의 일율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102kg 중 메다 퍼 세크가 리콜이 되는 거예요. 1kW예요. 그럼 단위를 정산해 보세요. 여기에 뭐냐면 세크 없어졌죠? 그 다음 킬로그램 중 이렇게 없어졌죠? 미터 없어졌죠? 뭐만 살아있죠? 요것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단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킬로와트로. 아시겠죠? 그럼 뭐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킬로와트가 뭐냐면 이 값을 갖는다.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얘가 102kg 중에 1kW야? 그럼 뭐냐면 4천 잡아와라. 그럼 뭐냐면 4천이 뭐가 돼? 킬로그램 중을 가지고 있는 놈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압력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뭐냐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냐면 단위로 식을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효율 나오면 효율은 여기다가 보정을 하면 되죠. 왜? 효율이 뭐냐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동력은 더 크게 요구를 할 거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예. 그래서 효율 뭐 2타 M 뭐 2타 뭐 S 뭐 어떤 효율이든 여기에 다 뭐가 나눠주면 됩니다. 전부 다 분모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동력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한 거예요. 단위의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동력 P라는 것은 일단 뭐냐면 여기에 델타 P를 먼저 끌고 와가지고 Q를 나누고 100이라는 걸 했어요. 요렇게 딱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때는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요 효율이 100%죠. 왜? 효율 보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유율도 고려 안 한 거예요. 여유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단순하게 요것만 딱 한 거예요. 요 상태가 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뭐가 이론 동력이라 해요. 이론 동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율 100%로 본 거예요. 여유율이 없어요. 그 다음에 P를 델타 P에다가 곱하기 Q에다가 나누기 102에다가 곱하기 효율을 보정을 한 겁니다. 이게 효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2타라고 읽는 거예요. 이걸 딱 보정을 하니까 뭐가 되지? 이것을 축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력의 개념을 지금 내가 종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니까 P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에 뭐냐면 델타 P에다가 Q에다가 102를 쓰고 이건 킬로와트를 전부 구한 거예요. 이것도 킬로와트입니다. 얘도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러니까 102를 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 여기다가 뭐냐면 효율을 보정을 하고 그다음 뭐 무슨 효율 또 보정하고 뭐 이렇게 보정을 효율은 다 어디에 보정한다? 분모에 다 보정하면 돼요. 그다음 여기에 딱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알파 하는 게 들어가요. 요게 뭐가 되면 여유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요. 예. 이게 뭐냐면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뭐가 되지? 그럼 이 동력은 무슨 동력이야? 그러면 이 동력을 뭐가 됩니까? 소요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지금 뭐냐면 자, 이론 동력, 축 동력, 소요 동력. 그죠? 예. 동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말로서 장난질 칠 수 있어요. 뭐 효율 막 이런 거 막 잔뜩 주고는 뭐가 됩니까? 축 동력을 구하시오. 뭐 이론 동력을 구하시오.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말로 확hen가 여러분들이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라고.
그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 형태 소요동력 계산하는 식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는 게 뭐냐면 실제 경우 왜 이거는 실무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아두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동력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도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상사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송풍기 성능 인자 상사법칙 차원 해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상사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사법칙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동일한 송풍기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처리 가스의 밀도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 송풍기에 날개를 가졌고 밀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송풍기가 뭐냐면 날개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크기가 동일하고 밀도가 처리하는 가스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가스 밀도 같아요. 요 조건에서 뭐가 됩니까? 이 조건, 이 가정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뭐가 됩니까?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면 회전수 변화를 할 때 회전수를 변화시키면 송풍기의 그 회전수 있죠. 우리 뭐 RPM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뭐냐면 그냥 있으면 그지만 악셀 페달을 받으면 웅 그러는데 그게 뭐냐 RPM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변화했을 때 이때 뭐냐면 풍량의 변화 그 다음에 풍압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의 변화 이 변화를 그러니까 예측하는 예측하기 위한 식이 뭐냐면 상사법칙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풍량, 풍압, 동력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조건이죠? 날개, 직경 D, 송풍기, 날개 크기 있죠. 날개 크기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바뀌거든요. 그래, 날개 크기가 같아요. 같고, 처리하는 밀도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뭐냐면 이제 습도 같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습도나 밀도가 동일하다. 이 상태에서 단지 회전수만 바꿨을 때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나타내는 법칙이 송풍기 상사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송풍기 상사법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풍기 상사법칙은 법칙은 뭐냐면 T가 같은 상태, 로우가 같은 상태, 습도가 같은 상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한 조건에서 이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얘기해요. 동일 조건에서 회전수만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회전수가 뭐냐면 N1에서 뭐로 바뀌었다? N2로 이렇게 뭐냐면 뭐가 된다? RPM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RPM 분당 회전수가 바뀐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풍량의 변화, 풍압의 변화, 동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면 용량, 송풍기 용량, 풍량이죠. 용량, 풍량. 이거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얘는 Q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Q1일 때, N1일 때 Q1입니다. 요거일 때는 Q2라고 합시다. 그럼 Q2는 어떻게 되느냐면 Q1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뭐가 됩니까? 회전수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대각선을 넣어요. 요 Q1이죠. N1 이렇게 그 여기 N2를 넣습니다. 그럼 N2를 넣으니까 N2 그냥 Q2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됩니까? 비례한다. 그러니까 1승에 비례해요. 1승. 1승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풍압. 풍압은 어떻게 되나? 이거는 뭐냐면 정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압이니까 이거는 PS2라고 합시다.
그 PS1이라고 하지. 여기다가 뭐가 돼? 회전수 N1, N2 이거는 어떻게 되겠죠?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곱 풍압. 그럼 이제 동력은 어떻게 될까? 네. 동력, 마력, 뭐 이건 뭐 마력도 되겠죠. 아니면 뭐냐면 킬로와트 뭐 이런 게 되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동력 P라고 합시다. 그럼 P2 얘는 어떻게 됩니까? P1에다가 P1 여기다 곱하기 N1 여기에 뭐가 되면 N2 여기 몇 성? 3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 1성에 비례하고 2성에 비례하고 3성에 비례하죠. 예. 풍량이고 풍압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요 정압이니까 마력이 마력, 동력은 마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 잘 가는 데 있죠. 요정. 술집 요정. 1, 2, 3 요정 마담이에요. 1, 2, 3 요정 마담. 요정 마담. 아니 뭐냐면 마담이 싫으면 여기 풍압동 해야 됩니다. 풍압동에 123번지. 그 풍납동이잖아, 풍납동. 서울시 풍납동. 풍납동 123번지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기가 뭐냐면 요거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남자면 요정, 옛날에 뭐냐면 룸살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정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말로 하게 되면. 그 요정마담, 1, 2, 3 요정마담. 그 옛날에 뭐 1, 2, 3이라는 게 많았어요. 그 뭐 명동 가도 1, 2, 3 통닭집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1, 2, 3 노래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옛날에는 뭐 노래방이 없지만 그때 그러니까 뭐 노래 부르고 뭐냐면 이 칵테일 먹고 하는데 그런 데 있었습니다. 가라오케입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예.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1, 2, 3 요정마담.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정이 싫으시니까 풍압동 123번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온도 보정하는 거 있죠. 그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정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정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보정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1성, 2성, 3성 그것만 치수성으로 달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송풍기 상사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동력의 이 P 값은 이 P 값을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 동력 P 있지 않습니까? 동력 P. 자, 여기서 이제 동력 P라고 했을 때 여기 K는 상수예요.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예요. 여기 상수에다가 D에 뭐가 되면 5성, 그 다음에 N에 뭐가 됩니까? 3성, 그 다음 로에 1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 여기에 뭐냐면 뭐가 되느냐? 직경에 5성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 3성에 비례한다. 동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동력은 이렇게. 동력은 그 다음 이제 밀도에 비례한다. 1성에 비례한다. 그 1성이라고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밀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뭐가 됩니까? 나타낸 거예요. 뭐로 해가지고 원래 뭐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무차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는 이거는 무차원 해석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예, 무차원 해석에서 저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저 허락 안 먹고 따먹으면 그것도 걸리는 겁니다. 제가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무차원 해석에서 뭐냐면 저게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하나 동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제가 권할게요. 권장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됩니까? 유량이나 풍압은 제가 뭐냐면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 동력 이거 하나를 이걸 뭐냐면 암기해가지고 나머지는 뭐냐면 응용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응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너무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송풍기 특성 곡선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설명할 게 좀 많고 그래가지고 또 예상 문제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찍어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세요. 2차에서 보셔야 됩니다.